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늦은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년이 온다 영문판 휴먼 액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at first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At first the bodies had been housed not in the gymnasium but in the corridor of the complaint department in the provincial office. 자, 처음에는 at first, at the beginning, for the first time, 처음에는 the bodies, 이 시신들이 had been housed, 이렇게 소장 house가 동사로 쓰면은 house가 되고요. 수용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housed가 이게 house 명사의 동사 house, 이 house가 accommodate 이런 뜻입니다. accommodate, quartered도 마찬가지예요. take to taken 해가지고 taken인 과거분사로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accommodate 이렇게 뭔가를 수용하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신들이 이렇게 보관되어졌다, 수용되어졌었다. 여기 had people 썼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서부터 그 과거 시점까지 그랬단 얘기죠. Not in the gymnasium, 이 상무관이라고 하는 체육관 내가 아니라 but in the corridor, 복도에, 복도, 뭐 회랑, 복도라고 그러죠. 그것도 complaint department, 이 여러 가지 불평들을 처리하는 부서, 이것도 복합명사라 이렇게 s가 붙은 채 명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컴플렉스 하는 것처럼요. 이런 불평 처리 부서, 이걸 민원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provincial office, 즉 도청에 있는 민원실의 복도에 처음에는 시신들이 쭉 이렇게 늘어선 채 보관되어졌다는 거죠. There were two women. 그런데 2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여기 여성들이 나오는데 다 동호의 누나들이죠. 여자들, 다 누나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명의 누나들이 있었는데 both a few years older than you. 둘 다 동호 너보다 몇 살 연상이다. 지금 현재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One, 그 중에 한 누나는 wearing a wide-colored school uniform. wide color, 여기 옛날에 그 교복이라고 할 때 목 주변에 깨끗함, 청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컬러가 있었죠. white color, 하얀 넓은 그런 컬러가 있는 교복, 이런 거를 착용하고 있었던 그런 누나, 한 누나는 이렇게 컬러가 하얀 색깔의 그런 와이드 넓은 컬러의 그런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이런 거죠. 분사구문으로 썼어요. 여기도요. one이 의미상의 주어고 이 wearing은 분사가 되겠습니다. 독립 분사구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the other, 또 다른 한 누나는 in ordinary clothes. 여기 wearing을 뺐습니다. 이 빼도 문맥상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wearing이 빠져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누나는 이렇게 통상적인 복장, 평상복이라고 할 때 이걸 흔히 사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plain clothes가 되겠죠. 아니면 civilian, 군인이나 경찰이나 어떤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일 때는 민간 복장이니까 civilian clothes가 되고요. 흔히 그냥 private, 개인적으로 자기가 있는 private clothes를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그런 일반인들이 입는 복장, 사복 착용이었다. 근데 you stared네요. You stared blankly. 너는 뭔가 빈 마음으로 앞에 촛불을 응시하면서 굉장히 뭔가를 집중적으로 사고했었죠.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근데 지금 넋이 나간 듯이 뭔가 이렇게 멍하니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멍하니
absent minded 너는 멍하니 stared 응시했다.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멍하니. 그것도 forgetting for a moment 잠시 동안 깜빡 잊고서는 역시 분사구문 또 나왔죠. forgetting 역시 분사입니다. 그것도 why you'd come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깜빡 잠시 동안 잊고서는 as they wiped the bloodied faces with a damp cloth 즉 그들이 그 두 누나가 wipe 닦다 with 몸으로 닦다 여기 the bloodied 피투성이의 피 묻은 그런 얼굴들을 닦을 때 damp 젖은 wet 축축하게 젖은 cloth 천 여기서 수건이 되겠죠. 젖은 수건으로 그 피 묻은 그런 시신들의 피 묻은 얼굴들을 누나 두 명이 닦을 때 너는 뭔가 멍하니 여기 왜 왔는지를 망각하면서 멍하니 응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신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넋이 나갈 만도 하죠. 정말 여기 블랭클리한 상태에 기절 안 한 것만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struggled 안간힘을 써서 노력하는 겁니다. tried의 강한 버전 너는 애써서 노력을 했다. to straighten the stiff arms 너의 뻣뻣한 그게 아니네요. 여러분 제가 문장을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끊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데이가 누나 두 명이잖아요. 데이가 wiped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나 두 명이 이렇게 닦고 있었고 그리고 누나 둘이 이렇게 고생고생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wiped와 struggled는 병렬 형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straighten, the stiff arms 여기 뻣뻣한 팔, 시신들의 죽어서 이 뻣뻣한 그런 시신들의 팔들 갖다 straighten 이렇게 똑바로 order 질서정연하게 straighten 똑바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런 얘기죠. 누나 둘은 얼굴을 닦고 시신들의 피 묻은 얼굴을 닦고 이렇게 애를 써서 시신의 뻣뻣한 두 팔을 똑바로 세우려고 했다. 왜? To force them down by the corpse's sides. 시신들의 양 옆에 옆구리 옆에 그 팔들을 뻣뻣한 팔들 얘기하겠죠. stiff arms를 갖다가 여기 댐으로 받았어요. 그 팔들을 갖다 force down 힘으로 눌러서 그것들을 바로 시신들의 양 옆구리 옆에 나란히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려고 시신 옆에 팔들을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force down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force down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blankly한 상태 동호 멍하니 이런 상태 absent minded 한 상태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vacant 이렇게 멍한 상태라는 것 Can I help you?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냥 보통 누나들 존댓말 쓸 수도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것보다는 도와줄까? 라고 누나가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The woman in school uniform asked. 즉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누나가 여긴 여자는 누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죠. 문맥상 한국식으로 교복을 영어식으로 할게요.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여성이 asked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pulling her mask down below her mouth 그녀가 착용하고 있었던 마스크를 갖다가 pulling 끌어내리면서 그녀의 입 아래로 상대방에 대한 예절인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 불편하니까 마스크를 끌어내리면서 as she turned to face you 그녀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녀가 turned 몸을 돌려 to face you 너를 향하려고 너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너를 향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면서 여기서 풀링이 또 나왔죠. 분사구문 보통 한 페이지에 분사구문이 뭐 대여섯 개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Her round eyes were her best features. 그러는데
그 누나의 동그란 이 눈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동그란 양쪽 눈은 her best feature, 그녀의 가장 멋진 feature, 이목구비, 형상, 모습 이런 겁니다. 그녀의 가장 멋진 예쁜 모습이었다. 여기 feature는 특히 이목구비 가릴 때를 말해요. 이목구비 있죠? 얼굴의 그 생김새, 가장 멋진 그녀의 best feature였다는 겁니다. Though ever so slightly protruding, 물론 ever so 그냥 slightly 약간은 somewhat 다소 rather 다소 앞으로 이렇게 protruding 돌출된 눈이 있죠. 앞으로 돌출되어 있긴 했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 도하고 여기 사이에는 이 빠져 있었죠. they were 그 두 눈이 ever so slightly 약간 돌출되어 있긴 했지만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그런 용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돌출된 눈 생김새를 가진 누나였던 거죠. 그러는데 한편 and her hair was divided into two braids. 그녀의 머리는 갈라져 있었다. 두 갈래로. 이 브레이즈는 따은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학생들 머리 이 두 갈래로 하죠. 그게 갈래머리 두 갈래로 이렇게 따져 있었다. 그러는데 from which 그 따진 두 갈래의 머리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 문법상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and from them 이걸 줄인 거예요. and from them. 그런데 그 두 갈래 머리로부터 a mass of 어떤 mass of 덩어리 같은 거 말하는데 하나의 덩어리 같은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hairs 복수명사를 써놨으니까 이거는 a number of의 뜻이에요. a number of 많은 여러 개 이렇게요. 근데 굉장히 많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 a number of 여러 개의 many short frizzy hairs short 짧은 그러한 여기서 frizzy라고 하는 거는 frizzled 뭐 frizzly 뭐 kinky 곱슬곱슬한 curly라는 말 많이 쓰죠. 혹은 이렇게 파마하고 나면은 wavy 이렇게 곱슬머리 그런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갈래의 그런 다수의 짧은 곱슬 머리카락들이 여긴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들이죠. 그때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들이 were escaping 탈출하고 있었다. 삐져나와 있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갈래로 따은 머리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 두 갈래 따은 머리로부터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개의 그런 짧은 곱슬 머리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damp with sweat. 근데 그 누나는 땀으로 젖은 채. 여기도 앞에 이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being이 빠져 있는 땀으로 젖은 이렇게 그냥 형용사 구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hair, 그녀의 머리는 was plastered 달라붙어 있어 부착되어 있었다. to her forehead, forehead나 forehead, h는 발음해도 안 해도 됩니다. forehead. 그녀의 forehead, 그녀의 그런 이마에 그리고 temples, 양쪽 관자놀이, s를 썼으니까 양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양쪽 관자놀이 이 부분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었다. plaster, 이렇게 부착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can I help에 대한 답을 이제서 합니다. can I help라고 물어봤죠. 그에 대해서 동호가 답하는 겁니다. I'm looking for a friend, you said. 동호, 너는 답했다, 말했다. 저는 제 한 명의 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holding out the hand, 손을 내밀면서 그것도 which you'd been using,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 누나한테 그렇게 답을 하기 전에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손을 내밀면서 to cover your nose, 너의 코를 가리기 위해
코를 가리기 위해. 그것도 unused to the stench of blood. 피의 악취. stench는 악취라고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피의 악취에 익숙하지 아니한. 뭐뭐에 익숙하다는 be used to. used to 명사나 gerund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에 익숙한 similar with 이런 뜻이 되겠죠. familiar with. similar to는 뭐뭐랑 비슷한이고요. 갑자기 제가 지금 어떤 영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딴 생각이 이렇게 말이 헛나오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stench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offensive, disagreeable 그렇게 아주 혐오감을 주는 그런 odor, 냄새. stink라는 말 써요. stench, stink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뭐뭐에 익숙하는 accustomed to, used to, familiar with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뭐뭐에 익숙하지 아니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이렇게 unused to는 어떤 비슷한 말이 있냐면은 unaccustomed to, unfamiliar with 뭐뭐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네 가지고 not ready for 혹은 뭐뭐에 대해서 이방인격인 a stranger to 뭐뭐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inexperienced in 이렇게요. unhabituated 다 이렇게 마찬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unused to stench blood 이거는 형용사 구가 돼가지고 앞에 있는 이 nose 이렇게 그런 거에 익숙지 않은 너의 코를 가리기 위해 내가 사용했었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를 가리기 위해 사용했었던 그런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서 Did you arrange to meet here? 여기에서 시신들이 질비한 여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니? 정했니? arrange는 뭐 미리 약속하는 걸 말하죠. 뭐 decide 정도의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o, he's one of those. 아니에요. 제가 찾는 그 친구는 one of those. 그러니까 저런 시신들, 주검들 그런 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동호는 이미 자기 친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those 블라블라블라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I see, 알았어. You can come and have a look if you like. 네가 마음이 내키면 네가 와서 have a look, 살펴봐도 좋아. 라고 거기 담당자인 누나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You systematically examined the faces and bodies of the 20 odd people. 그래서 너는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examined, 살피고 검토했다. look into the faces and bodies, 얼굴들과 그러한 몸통을 of the 20 odd people, 20 odd, 20명 남짓. 여기 odd가 뒤에 붙으면요. 양 뭐 20남짓, 20여, 20남 이런 의미였던 20여 남짓 20명이 좀 넘는 뜻입니다. 그래서 20남짓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의 얼굴들과 그러한 신체를 갖다가 너는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근데 그 시신들은 lying against the corridor wall, corridor 그 벽, 코리도가 벽이죠. 코리도가 복도입니다. 그 복도 벽에 이렇게 놓여 있는 여기는 기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신들 이렇게 바닥에 누워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복도 벽을 기준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lying 놓여져 있는 lying은 그 타동사 과거분사로 표현하면은 situated, placed, located 이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놓여져 있는 그러한 20명 남짓 사람들의 faces와 bodies 이런 것을 갖다가 너는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examined
아주 꼼꼼히 잘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You had to look closely. 너는 closely,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했었다. If you wanted to be sure. 여기 sure는 sure of someone, 누군가를 확신하려면 과연 저 시신이 내 친구의 시신이 맞는가 이걸 갖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만 했다. Your eyes soon started to feel the strain. 그래서 그런지 너의 두 눈은 곧 started to feel the strain, 긴장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strain, 어떤 피로감 이런 겁니다. 지쳐서 느끼는 어떤 긴장을 하는 거죠. 텐션,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tenseness, 거기서 당연히 긴장을 오래 하고 눈에 힘주다 보면은 피로가 쌓입니다. fatigue, tiredness, exhaustion, 이렇게 힘이 고갈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you have to keep blinking.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깜빡거림을 유지해야만 했다. 눈 깜빡거림을 계속 유지해야만 했다. 왜? To try and refocus. try. 다시 애를 쓰면서 refocus. 초점을 다시 잡으려고. 다시 눈에다 힘주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갖다가 초점을 맞추는 걸 말하죠. 초점을 다시 맞추다. refocus. 이 focus의 이게 명사일 때 복수가 foresight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focus. 이건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not here, 여기에는 없니? 이런 거죠. not here 라고 이렇게 누나가 물으니까 The woman asked.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다른 누나예요. 다른 누나가 물었습니다. Straightening up. 허리를 쭉 펴면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면서 She had the sleeves of his pale green shirt rolled up to the elbows. 그 다른 누나는 여기 다른 누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다른 누나는 그녀는 sleeves, 소매를 가지고 있었다. her pale, 창백한 녹색. 자, 창백한 녹색이면은 연한 녹색, 연두색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런 옅은 녹색, 그런 셔츠, 자신의 옅은 녹색 셔츠 소매가 이만큼이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어이고요. 이것이 rolled up이 중요해요. 말아 올려지도록 이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는 앞에 이 had랑 연결이 돼서 그런 겁니다. have 목적어 pp.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앞에 있는 목적어랑 뒤에 목적격보 과거분사가 수동관계입니다. 그게 이 그런 연한 그런 녹색, 연두색 셔츠가 스스로 말아 올라가는 게 롤링이 아니라 롤드업 되어지도록 그녀는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가 자기의 그런 연두색 셔츠 그 소매를 갖다 말아 올렸다. elbows, 팔꿈치 있는 데까지. 그래서 you'd assumed she's similar age to the young woman in school uniform. You'd assumed. 그러니까 너는 guessed, 추측을 했다. Suppose, 이렇게 추측을 했다. 상상을 했다. She was a similar age. 그 누나는 비슷한 나이이겠지. 라고. To the young woman in school uniform. 아까 좀 전에 만났었던 교복을 입고 있었던 이는 착용의 인이에요. dressed in, 앞에 dressed가 빠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young woman, 그 젊은 그 누나와 비슷한 나이겠지라고 너는 추측을 했다. Seeing her without the mask on, though. 아니, 여기 though가 이렇게 중간에 쉼표 찍히고 중간에 들어가면은 중간이나 끝에 들어가면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without mask on, mask on은 마스크를 쓴 채죠. with를 쓰면 되는데 out이 붙었으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녀를 보더니 분사구문 또 나왔어요. seeing. 분사구문
보더니 you could see she was older. 너는 한 다음에 see는 노후의 뜻입니다. 너는 파악할 수 있었다. she. 지금 이 누나는 좀 전에 그 누나보다 older. 더 연장자였음을. 그것도 more like 20. 거의 20살에 가까운 20살과 유사한 거의 20살쯤 되어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her skin was somewhat sallow. 근데 그 나이를 좀 더 먹은 누나의 피부는 somewhat 다소 rather 약간 sallow했다. 자, 이 sallow는 좀 이렇게 피부색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창백하고 병색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르스름하고 창백한 걸 말해요. 혈색이 좋은 건 rudy라는 말 써요. R-U-D-D-Y, ruddy. 근데 이 셀로우하다는 거는 sickly, yellowish, 그러니까 병적으로 sickly, 아픈 듯 노르스름한 yellowish, 그러한 complexion, 안색이나 그러한 hue, 그런 색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환자의 병색이라는 것, 셀로. 그리고 she had a slender, delicate neck. 그리고 그녀는 slender, 아주 이렇게 가느다란 delicate, 섬세한, 톡 치면 다칠 것 같은 그런 섬세한 목, 그러한 모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쓰죠. 그런 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즉, 그 누나의 목은 이렇게 가느다랗고 섬세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영문을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면 좀 우리말로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녀가 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우스꽝스럽죠. 여기 delicate 하다는 거는 fine and subtle, 미묘하고 섬세한,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이렇게 좀 나약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only the look in her eyes, 단지 그녀의 두 눈에 있는 그런 look, 표정, 시선, 이것만이 was tough and vigorous. tough, 강하고 힘이 넘쳤다. 여기 시선만이, 눈매, 시선만이 tough, strong, powerful 하고 vigorous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선이 굉장히 강한, 여기 vigorous라는 말, 그 남성들 속옷 팬티에 vigor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vigorous, 힘이 넘치는, 어떤 animated, vital, 뭐 active, energetic, 그런 거 뭐 spirited, lively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이 작가가 또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요. 눈에 있는 그녀의 표정, 단지 얼굴에 나타난 그녀의 눈, 이 표정, look, 이거 expression, 이게 눈매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눈매만 tough and vigorous, 이게 한국말로 야무지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한강 작가께서 야무지다라는 그런 단어 표현을 쓰셨죠. 근데 지금 이 데보라 스미스 이분도 이걸 갖다가 tough and vigorous로 야무지다를 번역한 겁니다. 한국말의 야무지다가 영어로 이렇게 tough and vigorous 이런 뉘앙스를 갖는다는 것,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원작을 갖다가 영문으로 옮긴 걸 이렇게 보실 때는 우리말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 and there was nothing feeble about her voice. 근데 그녀의 목소리 주변에는, 목소리 여기저기에는 feeble, 나약하게 느껴지는, 위에서 봤었던 이런 셀로우와 연관된, 그리고 슬렌더하고 델리킷과 연관된 이런 뭔가 나약한 feeble, 어떤 enfeebled, 굉장히 나약한, 어떤 debilitated, enervated, exhausted, delicate하고 weak하고 어떤 이렇게요, faint하고 frail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던 얘기입니다. 눈에도, 시선에도.
근데 모습만 약해 보였다는 거죠. 그 누나가 그렇게 물으니까 no, 아니요. 물으니까 다시 누나가 have you tried the mortuary and 전남? 여기는 그 전남대학교 그 병원을 말하는 거죠. 대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에 있는 mortuary, 그런 영안실, 시체 보관실은 tried, 한번 가보았니? 가서 거기를 갖다가 검토해 보았니? 살펴보았니라고 묻는 거죠. tried, look into를 줄여진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mortuary, 시체 보관실 겁니다. 영안실. 이렇게 공포 영화에 잘 등장하는 그런 거죠. 시체, 임시 안치소, 뭐 이런 영안실이라고 그래요. 전남은 그 National University Hospital을 갖다 줄여서 전남 National University Hospital을 줄여서 전남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혹은 the one at the Red Cross Hospital. Red Cross Hospital,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에 있는 the one은 앞에 있는 mortuary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쓴 겁니다. 반복을 대체해서. 아니면 거기 있는 영안실, 거기는 둘러보았니? 라고 그러니까 yes, 물론 가봤습니다. yes. What about this friend's parents? 그럼 아니 왜 네가 나서서 그러니? 너의 이 친구의 parents, 부모님은 뭐 하시고? How about, what about? His mother passed away. 네, 제 친구의 모친은 작고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his father, 제 친구의 부친은 works in 대전, 대전에서 일하십니다. 자,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He lives in our annex with his older sister. 제 친구는 그래서 자기의 그 연장 시스터니까 누나가 되겠죠. 자기 누나와 함께, 자, 이게 annex 또는 annex 발음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영국식 발음을 하면은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사람들이 발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식 발음을 하게 되면은 영국식 발음에 익숙한 자가 발음이 엉터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함부로 틀렸다라고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여기 이걸 annex라고 하면 annex 미식이고요. annex라고 하게 되면은 발음도 달라지죠. 이때는 영국식입니다. 영미 발음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이게 이 표준어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상하방이라고요. 상하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그 광주 지역하고 이쪽 쪽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상하방, 본 주택에 딸려 있는 작은 새방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그러니까 이런 방을 갖다가 영국 쪽에 있는 그러한 유럽인들이 이해할 때는 별관, 어떤 부속 건물, 조그만 어떤 창고는 아니고요. 딸려 있는 부속된 그런 부속 가옥을 갖다가 에녹스, 미국식으로 읽을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누나와 함께 그런 딸린 새방에서, 저희 집에 딸린 새방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 전문 용어로 상하방 이런 뜻입니다. They still won't put long distance calls through. They still, 여기 they는 이거는 지금 여기 광주 민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령 지시 계통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여기 이 계엄군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거리 전화, 이 장거리 전화 이런 건데 지금 이건 요즘엔 보기 드문 일이죠. 다 휴대폰으로 국제전화까지 하니까 장거리 전화를 이렇게 푸스로 장거리 전화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걸 푸스루라고 그래요. 장거리 전화를 그들이 아직도 연결 안 시키지? 라고 묻는 겁니다. 대는 그러니까 계엄군의 일당입니다. 계엄군의 명령을 받은 그런 지휘계통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작자들이 아직도 장거리 전화를 이렇게 연결 안 시킬 거야. 그치? 라고 이렇게 아마 그 장거리 전화를 끊어 놓았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장거리 전화가 지금도 불통이지라고. No, 네. 여기 want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불통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no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불통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I've tried a few times. 제가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해봤거든요. Well, 자 그럼 what about your friend's sister? 아니 그럼 네 친구의 누나는 뭐하고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she hasn't been home since Sunday. 그녀도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쭉 집에 있질 않았어요. 집에 안 왔다는 얘기죠. 일요일부터 쭉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자, 뭔 일이 난 겁니다. 지금 통신도 차단되고 교통도 차단되고 정보도 차단되고 무슨 충정작전이고 뭔가라고 하는 거라면서 괴물과도 같은 그런 살상, 살해, 폭력, 상해 이런 거에 만행에 익숙한 그러한 명령을 하달받은 그저 아주 살벌한 계엄군이 광주 그 도청 주변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나도 그 일요일 이후로 집에 안 왔다는 겁니다. 결국 누나도 죽었을 거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I came here to look for her too.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녀도 제 친구의 누나를 또한 찾으려고요. 누나도 찾으려고 겸사겸사해서 여기 왔어요. 제 친구랑 친구의 누나를 찾으려고. One of our neighbors said, 저의 이웃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They saw my friend get hit yesterday. 그들이 그 이웃분들이 보셨다고. 제 친구가 get hit 총격을 당했다는 걸, 총에 맞았다는 걸. yesterday 어저께 총에 맞았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셨다고 이웃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비극이 발생했죠. 그래서 when the soldiers were shooting, 군인들이 사격을 하고 있었을 때 제 친구가 이렇게 총격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희생된 고인을 기리면서 가슴이 참 먹먹해지네요. 그 광주 5월의 노래,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이게 다 실제 팩트에 근거했다고 말씀드렸죠. 쏘아대고 찔러대고 트럭에 시신들을 싣고 몰래 어디다 갖다 묻어버립니다.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있죠. 그래서 망월동 묘지에 부릅뜬 수천의 그 원통하고 억울한 핏발들이 지금도 2025년 2024년 12.3 좀 전에 계엄이 발생했었던 그 순간 그거를 그 과거의 그 민주 영령들이 오늘날을 응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노랫말인데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의 커다란 이름들이요.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들이요.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이렇듯 봄이 가고 꽃 피고 지도록 멀리 5월의 하늘 끝에 꽃바람 닿도록 해 기오는 분숫가에 스며던 넋이 살아 앙천의 눈매 되뜨는 이 짙은 5월이여.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